네, 2026년 4월 1일 이정훈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몰이에 나선 트럼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고립에 올인하기 시작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 총리를 비난하면서 나토를 맹비판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동격서로 보입니다. 나토를 때리는 척하면서 중국을 공격하려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방기하겠다 그랬습니다. 영국 등 나토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이 방기하겠다는 거는 중국을 애먹이기 위한 겁니다. 영국이나 유럽 국가가 크게 애먹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의 목표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치기 위해서 북한을 먼저 칠 수는 있겠죠. 하여간 중국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러시아와 붙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치기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푸틴을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푸틴 체면 세워주면서 중러 갈라치기에 들어갔다. 자, 이러한 판국에 아직도 친중, 친북 색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은 어떻게 다룰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해석할 만한 정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켜는 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텔레그래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이 나토 회원국을 계속할지 재고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재고할 단계도 넘어섰다 라고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전형적인 블러핑, 허풍으로 봅니다. 트럼프가 지난번 3월 27일 날 연설이었죠. 한참 이제 이란을 때리다가 잠시 멈춰놓고 회담한다고 할 때 Next is Cuba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쿠바는 미국이 석유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못 받게 해서 지금 전기도 없다, 어렵다 그러죠. 또 마코 루비오 장관이 그 아버지 엄마가 쿠바 사람이죠. 쿠바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기심이 있는 그런 장관입니다. 미국은 쿠바, 북한,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란 네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리아는 2024년 아사드 부자가 세습을 했죠. 정권이 붕괴되면서 지금 민주화, 레짐 체인지 과정에 있으니까 빠져나올 것이고,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테러인데 이번 핵시설이 망가졌고, 이번에 미국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민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조금 두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쿠바는 미국이 어떻게 해볼 여지가 있는데, 북한은 3대 세습을 하고 핵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란과 달리.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4개를 잡으면 중국을 잡기 쉬워지죠. 이제 그런 점을 봤기 때문에 넥스트 이즈 쿠바라 그럴 때 많은 언론은 트럼프가 이란을 끝내면 바로 쿠바를 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저는 그것도 블러핑이라고 봤습니다. 겁을 주면서 이란에 쏠린 관심도 돌리고 이리저리 상대를 속이는 거죠. 병자 궤도야 하니까. 지금 나토 탈퇴를 재고할 단계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블러핑이죠. 트럼프는 근데 가차 없어요. 나는 나토에 영향받은 적이 없다. 항상 그들이 종이 호라인 걸 알았고 푸틴도 알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푸틴은 으쓱 세워졌죠. 때문에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백악관이 유럽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을 지원하지도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아주 웃기는 거는 나토보다 더 이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고 직접적으로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GCC 6개국이 우리는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 하면서 계속 지금도 도망가고 있어요. 이건 트럼프가 GCC 6개국한테도 통보하지 않고 공격을 했다는 뜻이죠. 그럼 나토도 마찬가지고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건데, 이 미국이 하는 거에 반대한다 그래서 미국에 맞서느냐? 불가능입니다. 미국은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면 그 나라를 돌려놓습니다.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쳐들어갔습니다. 이라크랑 국경을 맞던 나라 중에 하나가 띠르키예죠. 띠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미 해군 세력, 그 다음에 이미 사우디에 가 있는 미 이런 부대들 해갖고 그런 부대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라크를 치느냐 아니면 띠르키예로 들어와서 동맹국이니까 거기서부터 치느냐 궁금해했는데 띠르키예가 극렬하게 미군의 지상 공격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띠르키예를 통한 이라크 공격을 못했어요. 해안선에서 공격을 해 들어갔죠. 지상 공격을. 그러나 결국은 하늘은 열어져서 그때 미국이 이제 한참 3사단이 밀고 올라갈 때 82 공수사단, 이번에 중동에 파견된 그 부대 겁니다. 그들이 수송기 타고 터키 상공을 지나서 이라크 북쪽에 떨어졌죠. 그래서 밑에서 밀고 오는 3사단하고 연결되면서 이라크를 점령하는 겁니다. 미국은요, 이게 슈퍼파워라는 게 반대를 하는 나라들은 항상 있어요. 베트남에 파병할 때도 64년도인가요? 안 하겠다는 나라 많았습니다. 못 하겠다고. 근데 또 한국 어쩌고 해서 뭐 이런 나라 해서 또 거기 가서 싸웁니다. 미국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 스페인 또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번에 미국 군용기 통과를 반대하고 이탈리아도 그랬네. 폴란드는 방공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중동으로 가져가는 걸 반대했대요. 우리는 이제 사드 가져가는 거 동의했는데 지금 폴란드는 러시아가 겁나니까 반대했는데 이렇게 나토 국가들이 반대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난 나토 탈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뭐가 되든 우린 떠난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란이 거기서 통행료를 받든 말든 모르겠다. 통행료 받기 시작하면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기름 갖고 오는 게 거의 없죠. 근데 미국은요. 그 걸프 쪽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레인에 오함대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미국 군함은 지나가야 돼요. 미국 군함이 지나갈 때만 이란이 시비 안 걸게 하는 걸로 합의하고 돈 받으라고 해주면 무기 내면 그만이죠. 뭐 받으라고 해줄 필요는 없고. 그 정도는 미국이 해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름 빼내는 나라들은 다 돈 내면 중국도 돈을 내야지. 그리고 푸틴이 나토가 공용 호라이인 것도 안다라고 해서 푸틴을 띄워주면 지금 푸틴은 너무 사정이 안 좋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못 사게 해서 경제가 어려웠죠.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면서 트럼프는 러시아산 석유를 살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푸틴은 아주 헐값에 자기네 기름을 중국하고 인도에 팔아서 근근히 버텨왔는데 제가 지금 값이 뛰었잖아요. 석유값이. 제값 받고 팔면 좋죠. 그럼 중국에 줄 이유가 없죠. 그럼 중국은 계속 중동에서 석유 갖고 와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돈 내게 되면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나토를 때려서 척하면서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수가 만수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갈라치기에 이미 들어갔고요. 제값 받고 푸틴이 석유 팔 수 있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그 곁다리로 북한을 압박을 하겠죠. 물론 쿠바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란에 대한 견제는 이스라엘과 GCC 국가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지들이 이제 운짐이 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푸틴이 좀 더 우크라이나에 압박하게 하게 되면 폴란드는 미군 팩3도 못 가져가게 할 만큼 쫄아 있으니까 푸틴이 더 세게 하면 나토는 꼼짝 못하고 또 미국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손대도 되는 거죠. 중국 잡기에 들어가는데 중국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중국의 지도부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제 문제를 하니까 참고 또 참고 참아야 된다. 시진핑 등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 10살 많습니다. 더 노예하죠. 그러니까 참는 겁니다. 욱하지 않죠. 미국한테 못 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군 총참모장이 교체됐는데 트럼프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라 하는데 중국 군부가 미국하고 붙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이만큼 산업화돼서 사나운 것도 다 깨집니다 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니까 그런 군발이는 안 되지 하고 이제 교체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든 강한 전투 의지를 가져라. 근데 이게 트럼프는 성공해요. 헤그세스 젊은 친구를 국방장관 시켜가지고 헤그세스가 전 장성을 모아놓고 전쟁할 수 있는 미군 연설하면서 그리고 트럼프는 국방부를 전쟁부로도 부르게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란 바로 때리잖아요. 뭐 추호의 망설임 없이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있죠. 저도 보고 있는데 그걸 안 보겠습니까?
겁먹고 있는 중국 군부를 의식하면서 시진핑하고 만나서 강한 압력을 넣겠죠. 근데 지금 큰 문제가 대만의 민진당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지금 현재 여당입니다만 굉장히 거기에 힘든 여당이에요. 야당이 국민당인데 국민당은 친중 세력이에요. 뭐 대한민국의 주사파 민주당의 세력가보다 더 하죠. 친북, 친중이. 이번에 중국은 트럼프 만나기 전에 그 국민당 주석 대표를 초청을 해서 이제 미리 뭐 힘을 받으려고 하는데, 중국도 지금 미국에 버텨보려고 합니다만 미국이 계속 압박을 넣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국을 한번 크게 엿먹이려면 북한을 한번 흔드는 게 좋죠. 어떻게 흔들까요? 참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처럼 역할해주면 미국이 B2 폭격기로 천리마 지역에 있는 지하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때린다든지 영변을 때린다든지 동창리를 때린다든지 스텔스로 때리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이 길을 쓰고 반대하면 어렵죠. 근데 미국이 작심하면 또 B2로, 지난번 B2가 이란 갈 때까지 러시아도 몰랐고 중국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북한은 이제 그걸 의식해서 방비는 할 수 있겠지만 날아오는 건 모릅니다. 뭐 그리고 또 스텔스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 다 무력화한 것처럼 스텔스기로 다 때려잡아 놓고 스텔스기로 북한 핵시설 때려잡고 김정은이 죽여놓고 뭐 가만히 있어도 되지 뭐.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했기 때문에 핵개발하고 있는 이란도 잡았는데 이거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하고 전쟁할 겁니까? 이재명 정권이 미국한테 미사일을 쏠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돼 그러지만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거 막으려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는 게 나아.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지분 50%가 있잖아. 그거 못해라고 맞설 수 있는데 한미연합사 없으면은 미국은 맘대로 하지. 태평양 사령부, 인도태평양 사로 해도 되고 아마 지금도 연합사가 있어도 그쪽을 통해서 하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시진핑 몰이에 들어갑니다. 시진핑 몰기 위해서 그 희생양이 김정은이 돼야 되는데 김정은에 앞선 희생양이 이재명으로 삼아야 되느냐 안 삼아야 되느냐가 상당히 판단을 해봐야 될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권은요. 아주 웃긴 게 이런 판국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에너지 절약하라 뭐하라 좀 난리를 치고 있고 추경을 편성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지금 멈춰 세운 거 빨리 돌려. 그 다음에 월성 1호기 고려 1호기 정지시킨 거 새로 돌아가게 해. 그것만 해도 우리는 에너지 확보가 대단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났을 때 공격원잠 짓겠다라고 해서 승인받았고 트럼프는 거꾸로 한국이 농축을 해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했습니다. 그 농축과 재처리를 빨리 하라고요. 공격원잠을 만들고 핵추진 항모를 만들으라고. 근데 전혀 안 해. 원자력 발전 다시 한다는 것도 안 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용인하고 평택에 반도체가 들어가죠. 평택에는 용인은 SK이고 평택에는 삼성인가? 그러면 반도체가 물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현재는 팔당댐에서 물을 갖고 오는데 팔당댐에 물통이 별로 안 커요. 그 물을 서울 사람도 먹어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물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여주보를 막았거든요. 그 위에. 여주보를 막아서 물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평택하고 용인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로 갑니다. 근데 이재명 정권은 용인보를 허물려고 해. 허물면은 두 기업은 거기에 그거 안 세워요. 반도체로 뭐 나라 일으키겠다고 하는 이재명 정권의 꿈이 깨지는 겁니다. 뭐 뭔지도 모르고 4대강 보호 해체하겠다 이렇게 막 떠드는 거 보게 되면은 이 주사파들이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어릴 때 그냥 운동권 정치 논리 하나만으로 그냥 간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쌓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턴을 해야 돼. 저 김성한 기후부 장관, 기후부장 그런 지금처럼 원전이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탈원전 하는 장관 날려야지. 지금도 북한하고 내통하겠다는 정동영 장관 날려야지. 이종석 국정원장 날려야지. 그거 왜 끼고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룰까 미국이 고민을 할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트럼프가 시진핑 몰이에 나섰습니다. 그 전 단계로 이재명을 아니면 김정은을 어떻게 다룰지 저도 궁금합니다.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